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또 금융위기 같은 최악의 상황이 나올까요? 일단 원달러 환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1473.9원입니다. NDF 쉽게 말하면 역의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올랐죠. 1473.9원이면 여러분 순식간에 그냥 13.2원이 오른 거예요. 야, 이거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환율이 폭등하니까 시장의 불안감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폭등한 데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엄청 많이 올라갔습니다. 2025년 1월 10일 현재 109.68까지 올라갔습니다. 109.68이니까 2022년 9월 27일 114.11 이후로 거의 최고치입니다. 이러다가 말입니다. 110을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 굉장히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강달러가 엄청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강달러가. 그러면 왜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갑작스럽게 올랐느냐.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물 고용지표가 나왔어요. 2024년 12월이 25만 5천 명이 신규 고용됐습니다. 비농업 고용 인구에서 25만 6천 명이 신규 고용됐다는 이야기예요. 참 난리도 아니죠. 과거 1년간 평균 증가폭은 20만 2천 명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거의 말입니다. 25% 가까이 증가한 수치죠. 시장에서는 이 수치를 보고 진짜들 다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시장이 놀랄 수밖에 없죠. 시장의 예측치는요. 많으면 16만 명? 16만 명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의 그보다 거의 10만 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도대체 이 지표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한꺼번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업률은요. 12월 실업률은 4.1%로 떨어졌어요. 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3%에서 4% 사이가 완전고용이라고 합니다. 4.1%는 완전고용보다는 좀 많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 지켜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과연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기준금리를. 고용이 굉장히 좋잖아요. 고용이. 미국 경제가 팡팡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팡팡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1월에 금리를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는요. 기준금리가 4.5%입니다. 4.5%. 4.5% 기준금리인데 그냥 4.5%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리를 내리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돈을 푸는 효과가 있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리를 동결을 하면요. 동결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5%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는요.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 2번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12월에 바꿔서 2번이에요. 원래 4번이었는데. 그런데 이 2번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2번도.
진짜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금리를 올리면 달러 인덱스 더 강해지겠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걸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잖아요. 2022년 9월 27일에 114.11까지 이렇게까지 폭등한 적도 있는데 지금 109.68이니까 적지 않죠. 여기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는 아마 물가를 더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물가를 더 올릴 거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진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환율은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환율이 말입니다. 1473.9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어쩌면 금융위기가 재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악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1473.9원이라는 숫자가 말입니다. 사실 금융위기 때가 2009년 3월 2일 1570.3원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가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IMF 외환위기 때도 1997년 12월 23일 날 1962원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금융위기는 재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이런 분위기 하에서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간다는 사실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로 갈 수 있다는 징조는 달러 인덱스나 미국의 어떤 상황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일본 쪽도 보면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금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1.209%까지 올라갔습니다. 2011년 5월 이후에 13년 만에 최고치예요. 13년 만에. 대단하죠. 엄청나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일본의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며 일본의 기준금리를 올린단 말이 왜 나올까요? 결국은요. 물가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 정책은 관세 폭탄이 돼서 물가를 올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말입니다. 시장에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금융위기에서는 약간은 벗어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외환보유액을 적어도 2024년 12월에 1,456억 달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켜질까 문제죠. 이게 계속 지켜질까. 만약에 지켜지지 못하고 4천억 달러가 붕괴가 되면요. 그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위기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은요. 그만큼 위기선상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에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보루 외환 보유액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도 조금의 위안거리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위기의 어떤 상황은 점점 커진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주말인데도 환율이 이렇게 오르니까 걱정되죠. 아마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만큼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1,470원이지만 내일은 1,480원, 모레는 1,500원이 되면서요. 대한민국의 최악의 상황, 2008년, 2009년 같은
금융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무슨 금융 위기야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자산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시시각각으로 위기는 달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 저는 틀리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시장 경계감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 진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